생활 속 법률 상식을 알아보는 친절한 법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이혼율이 아시아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부부가 헤어진 뒤에도 양육비 등 아이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지연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이혼 후에도 자녀를 둘러싸고 분쟁과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분쟁이 생기는 겁니까? 네, 우선 부부가 이혼하려면 크게 5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요. 이혼 사유, 위자료, 재산 분할, 그리고 친권 양육과 양육비, 면접 교섭입니다. 그중에서 자녀와 관련된 분쟁은 친권 양육과 면접 교섭에서 발생하는데요. 아이를 누가 맡고 양육비는 누가 얼마나 지급할 것인지, 그리고 아이는 얼마 만에 보여줄 것인지 하는 문제들은 사실 이혼 전에 다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혼을 하고 나서 이러한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 사례 중에는 막상 이혼하고 나니까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고 아이에 대해 전혀 연락 두절이 된 경우도 있었고, 또 돈을 달라든가 하는 전혀 타당하지 않은 요구 조건을 내걸면서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혼하면서 양육이나 또 면접 교섭에 합의했는데 왜 안 지키는 건가요? 네, 우선은 상황이 변했기 때문이 많은데요. 양육비 같은 경우에는 부부가 이혼하면서 그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쪽에서 양육하는 쪽에다가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혼 후 경제적인 사정 변경 때문에 양육비 지급이 어려워져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 대표적입니다. 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상대방에 대한 불신 때문에 내가 지급하는 이 양육비가 제대로 아이를 위해서 쓰여질 것인가 하는 의심 때문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상대방에 대한 원한이라든가 분노 때문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실 일종의 괴롭힘이죠. 그러니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못 만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예 나 몰라라 하면서 신경조차 쓰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실 바로잡기 위해서는 다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되면 시간이나 돈,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로 양육비를 안 주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양육비를 못 받으면 자녀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겠습니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네, 우선 양육비를 부담하는 쪽이 회사원이라고 하면 법원에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회사에다가 양육비를 나한테 바로 지급해 주세요라는 청구를 하는 것인데요. 네.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담보 제공 명령이라고 해서 양육비를 담보하기 위해서 일정한 금액을 공탁하도록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명령을 받고도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때는 양육비 전부나 아니면 일부라도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일시금 지급 명령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저는 보통 이행명령을 권해드리는데요. 이행명령이라는 것은 법원에 이전에 당사자들이 법원의 판결이라든가 조정 아니면 협의이혼을 진행하면서 약속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에도 이행명령을 받으면 면접 교섭권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또 지금까지 받지 못한 양육비가 있을 때 따로 소송도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만약에 아이가 성인이 됐거나 아니면 아직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과거에 못 받은 양육비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 소송을 진행해서 지금까지 못 받은 양육비 총 금액 얼마를 지급하시오라는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양육비를 부담하는 쪽에 대해서 가압류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는 법이 바뀌면서 정부가 양육비 이행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또 대응을 도울 수 있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진 건가요? 네,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고 줄여서 양육비 이행법이라고 합니다. 이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법원의 감치 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출국 금지나 운전면허 정지까지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의 신상도 여성가족부와 양육비 이행 관리원 홈페이지 그리고 언론에까지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국세, 지방세 같은 세금 정보 제공이 가능해졌는데요. 사실 자영업자들은 일을 안 한다고 하면 소득 찾기가 쉽지 않았는데 세금 정보를 이용하면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재산 가치가 큰 분양권도 정보 제공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긴급한 경우에 정부가 대신 양육비를 지급하고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숨겨놓은 재산이라든가 소득을 정부가 더 쉽게 압류하고 강제 매각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조치를 좀 알려주셨는데 이런 조치를 다 했는데도 만약에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또 채무 불이행자 명부등재를 또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히 좀 알려주시죠. 네. 실제로 이혼 소송이 끝나자마자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고 아예 연락이 두절이 돼서 도대체 어디에서 뭘 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일반 민사 사건에서처럼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 보통 신용불량자 돼서 통장을 못 쓴다 이런 얘기 흔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면 통장과 카드를 전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채무를 변제해야지만 금융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후의 수단으로 이런 방법을 권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양육비라는 것은 단순한 채권 채무 관계가 아니라 내 아이가 제대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제재 수단이 있어서가 아니라 무엇보다 내 아이를 위해서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해야겠다는 마음을 좀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친절한 법, 이혼 후 자녀 분쟁 해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최지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